할게요. 근데 우선 이 토크쇼는 진행이 남희수님께서 책을 많이 쓰셨잖아요. 참 자극적인 제목으로. 그런 제목들의 책 제목들을 띄우면서 하나씩 그에 관련된 질문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쨌거나 남자는 필요하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쵸? 아까 제가 강연하시는 걸 쭉 들었는데 대부분 이 사랑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남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혹은 남자를 갈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강연을 하신 것 같은데 저 근본적으로 이런 질문도 되게 드리고 싶었거든요. 굳이 남자가 필요한가? 건어물려라는 그 얘기 아시나요? 혹시 저는 최근에 알게 됐던 건데 아시나요? 건어물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건어물려가 그거 일과 뭐 일터에서는 엄청난 커리어우먼처럼 보이는데 휴일이나 이게 집에 와서는 건어물만 뜯어먹는 추리이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연애와 담 깎고 사는 그런 여성들을 이르는 말이래요. 근데 저는 지금 남자친구도 없고 연애도 하지 않는데 되게 행복하고 건어물도 안 뜯어먹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렇게 굳이 그게 비하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 건어물려라고 지칭을 하는데 꼭 남자가 필요할까요? 사실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산 증인이 있으시잖아요. 신뢰가 가시죠? 네, 조금요. 네. 꼭 필요한 거는 아니지만 아마 괜찮은 사람으로 있다면 더 좋으실 것 같기는 해요. 예. 요즘 뭐 추세가 결혼이라는 것도 꼭 해야 되는 걸로 가고 있는 건 아니고요. 결혼이라는 게 지금 사실은 사어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몇십 년 만에 지구상에서 제일 보수적인 나라가 사실은 미국이에요. 의외로 서구에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인데 거기서도 결혼이란 말이 없어질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유럽에서는 이미 사라져가고 있고 그런 마당에 결혼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용기가 얻어지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 선택보다는 이제 서서히 없어져가고 있는 추세에 따라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트렌드 세터. 네, 제가 트렌드를 이끄는 그런 사람이 돼서 결혼을 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연관돼서 또 하나의 질문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는 젊거든요. 젊어서 난 결혼 안 해도 살 수 있어. 남자 없어도 살 수 있어. 이게 살아가는데 점점 생각해보면 늙으면 늙을수록 부모님이 되게 부끄러워한대요. 자식을. 그러면서 점점 나이가 30살, 40대가 돼가면 이제 남자가 하나둘씩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결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은 선택이지만 진짜 30대를 넘어가면 결혼을 못하나요? 30대를 넘어가면 결혼을 못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국에서 결혼을 하는 평균 연령이 여자가 30살이에요. 30세가 평균 연령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 못하는 거게요. 평균. 그러니까 그게 결혼을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30대를 일단 넘어가면은 하나하나가 지나갈수록 확률이 낮아지는 거는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가슴 아프지만. 그리고 이거는요. 한국만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아주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한류 작가인데 중국에서 중국에서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할 때 제일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재고녀 문제였어요. 재고녀가 뭐냐고 그랬더니 재고 그 창고에 재고 있잖아요. 그 재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로 남을 잉자를 쓴 잉이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하면 이제 재고녀가 되는데 30대 그 미혼 여성들이 저도 재고녀인데요. 재고녀들은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기자분들이. 근데 거기서도 문제가 북경에만 60만 명이 있어요. 30대 결혼을 60만 명 북경에만. 근데 거기서도 지금 결혼하기가 힘든 그런 30대 여성들이 문제거든요. 왜냐면 여자들이 점점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알파고들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까지 문화적인 특성상 항상 여자들은 자기보다 잘난 남자를 찾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잘난 남자가 없네. 없어요. 30대가 이제 넘어가면은 그 이후에 남자들이 정말 급속하게 아주 빛의 속도로 품절이 되는데 27살부터 시작이 돼요. 남자 나이. 27살부터 시작이 돼서 33살 그 정도까지 가면은 그 뒤부터 씨가 말라요. 남자가. 정말 제 주변에 얼마나 노처녀들이 많겠어요. 정말 저랑 제 친구도 지금 결혼 안 한 친구 있거든요. 제 딸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아직까지 결혼 안 한 친구들도 수두룩한데
소개팅 좀 시켜달래요. 남편 친구 없냐, 남편 회사에 누구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없어요. 네. 남편한테도 회사에 누구 좀 미혼인 사람이 없냐라고 물어봤더니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이 숱한 고민들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서울이 여초 지역이에요. 수도권이 또 아주 극심한 여초 지역이어서 그래 남자를 만나려면 거제도 가라. 제가 그런 얘기까지 지금 할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서구의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보다 먼저 거쳐갔잖아요. 근데 그쪽에서는 사실 사회 안전망이 워낙에 잘 돼 있으니까 또 여자들이 남자들과 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동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 혼자서 살아도 그렇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 데는 그 하혼이라고 하죠. 자기보다 못한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 이런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나이 이런 게 뭐 연상연하 별로,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느슨해졌지만 신경 안 쓰잖아요. 그쪽은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와 그리고 또 나이가 올라가면서 또 지위도 높아지잖아요. 우리가 연봉도 더 아무래도 올라가고 이런 경제적인 면도 올라가는데 이런 데서 장애가 없으니까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은 거예요. 그래서 제 노처녀 친구 하나는 12살 아래의 캐나디안과 결혼을 하더라고요. 네. 갔어요, 캐나다로. 근데 그쪽에서는 12살 연상인 동양 여자랑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뭐라고 말을 안 하냐 그랬더니 노 프라블럼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렇다고 또 저기 외국으로 눈을 돌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조금 사실은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어요. 나이가 들고 좀 더 대상이 적어지면서 이전하고는 좀 남자를 보는 기준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조금 더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하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능력 있으면 또 그렇게 또 장애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좀 사회 안전망이 좀 미약하기는 하고 또 여성 취업률도 좀 OECD 국가들 중에서는 하위권이고 이런 문제가 좀 있기는 한데 좀이 아니라 너무 큰 문제인가? 그래서 사실은 대책은 없어요. 이게 전 지구적인 현상이라서. 그냥 제가 사실은 언론에서 인터뷰하거나 뭐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못 해요. 결론 얘기를 못 하는데 그냥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 여러분 동생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사실. 예. 넉넉고 있다가 30대 후반 넘어가면요. 아까 그거는 있어요. 선택을 안 하면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상관없어요. 근데 선택을 만약 결혼을 할 거라면 서두르셔야 됩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게 세계적 추세는 분명 결혼이 없어지는데 왜 잘난 여성들은 재고가 되고 잘난 남자들은 신상으로 팔려나가는 이 한국의 불편한 진실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 불편한 진실이 해결돼야 될 텐데 우리 여러분 세계에 눈을 돌려도 되고요. 넓게 넓게 보는 거니까요. 좀 기다리고 싶네요. 저는 조금 더. 그러면 제 결혼에서 또 한 가지가 이런 얘기가 있대요. 여자가 결혼하면 세 가지를 기대한대요. 다정다감, 성실성, 공유. 그런데 대부분 다른 걸 얻고 만대요. 트름, 몸냄새, 술냄새.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 가사 분담이나 남편이 게으름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남희승님 책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선 인내심과 연기력이 필요하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이런 트림과 몸냄새, 술냄새를 참아내면서까지 게으름을 견디면서까지 결혼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꼭 방법은 참아내는 것밖에 없나요? 저 되게 인내심이 없는 여자라서. 제가 그래요. 수많은 책을 쓰고 그리고 이제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느끼는 가장 큰 그런 얻은 명제 중에 하나는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 이거거든요. 이거 너무나 비례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아이를 낳는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정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여러모로 아주 피곤해요. 정말 문제들도 많고 막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얻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그 총량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뭔가 이렇게 잔잔하고 별로 피곤한 일 없이 그렇게 살면은 또 기쁨도 올라가는 그런 그 폭도 요만큼밖에 안 되는 그런 면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고 이런 걸 선택을 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그냥 이걸 선택하면서 사느냐 사실은 이런 문제예요. 근데 결혼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결혼을 뭐 이렇게까지 참아가면서 결혼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그런 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결혼을 일단 한 상태에서 그런 걸 더 많이 물어보세요. 결혼을 한 상태에서 그렇게까지 뭐 참고 연기하고 이러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편하자고 결혼을 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참는 인내예요. 종류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하는 그런 노력들인데 그거는 사실 꾸준하게 작게 하는 노력이어서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사실은 말이 뭐 연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이후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해냈을 때 문제가 누적돼서 터졌을 때 그때는 진짜 참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참아내야 되는 사태가 정말 벌어지거든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거를 선택하느냐의 문제기는 한데 사실 전자가 덜 손해예요. 덜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이 결혼은 완성된다 제목 태클 걸고 싶으시죠? 제가 안 지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책을 처음에 쓸 때 동기가 뭐였냐면은 결혼을 해서 3년이 지나면 너무 늦다는 거였어요. 결혼에 대한 그런 생각이 깨이는 것들,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종류가. 그래서 빨리 신혼이거나 아니면은 결혼하기 전에 이런 것들 좀 알았으면 좋겠어 동생들아 이런 심정에 사실은 쓴 거예요. 왜냐면은요 3년이 지나서 자기 상처라든지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긴 다음에는요 아무리 뭐 좋은 그런 것들이 있어도 먹히기가 힘든 거예요. 투입되는데 필요한 노력이 너무 커서 돌이키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된다는 거죠. 정말 참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 책을 읽고서 어떤 그런 찬반론 이런 게 딱 두 그루로 갈렸었는데 기혼녀들 사이에서 정말 본인이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부류는 이 책에 있는 말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머 다 맞는 얘기야 이렇게 반응이 돼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이미 힘든 그런 상황에서 이 미움이라든지 이런 게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는요 노력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노력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아직은 사랑할 때 그래서 이 정도 노력을 내가 기쁘게 할 수 있을 만한 마음이 아직은 있을 때 작은 노력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같이 있습니다. 명언인 것 같아요. 인내할 수 없는 순간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인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 되게 와닿는 것 같네요. 저도 인내를 하면서 좀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참고 그런 걸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 결혼에 대한 질문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저도 지금 이제 30을 바라본 나이 가장 걱정되는 게 결혼하면 완성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직업적으로는 완성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뭔가 포기해야 되고 하나만 선택해야겠다는 그런 생각? 과연 결혼이 나의 인생을 완성시켜 줄 수 있을까요? 직업적인 면에서? 이거는 물론 업종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 본인이 어떤 식으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도 당연히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어떤 일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그 일이 생각보다 오래 안 가요. 네, 정말 특히 여자의 경우에 많이 힘듭니다. 한국의 현실이. 많이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정말 대기업에서 어떤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여성분들 중에서요, 간부급들 중에서요, 정말 40대 여성이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정말 없어요, 정말. 세상에 그 잘난 여자들 다 어디로 갔나? 집에서 요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 대학 보내려고 입시 막 그런 거 공부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포기를 해도 40대를 넘기기가 힘든데 결혼의 경우는 사실은 죽을 때까지예요. 아까 수명 얘기하셨잖아요. 많이 평균 수명 뭐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세대가요. 현재 의학이 생각보다 많이 발달했거든요. 우리 120살까지 삽니다. 이 속도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140살까지 바라본다고 해요. 우리 애기예요, 애기. 저까지도 심지어. 근데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물론 그때 가면은 또 한 80세쯤 돼서 이혼하고 뭐 다시 다른 남자 이렇게 결혼해 살고 이런 패턴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근데 어쨌든 일보다 결혼이 훨씬 더 오래 가는 거는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일을 선택한 여자들이 아뜨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정서적인 그런 어떤 안정감이 사실은 그게 굉장히 상투적인 표현이잖아요. 결혼하면 정서적인 안정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말이더라고요.
제가 일 때문에 뭐 굉장히 낭패를 본 적이 있었어요 한때.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다 때려칠 거야 뭐 그런 막 악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적도 있었고, 어쨌건 그 사람과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상처를 받고 회의가 느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럼 그때 가정과 남편 이 영역으로 잠깐 와 있으면은요, 그게 엄청나요. 그 치유력이라는 게. 정말 이거는 뭐 남친 시절에 그런 거랑은 다르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제 문제를 이야기만 했을 뿐인데 이 사람은 그걸 해결해 줄 능력도 없고 잘 이해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심지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위로가 되는 게 제가 스스로 놀라운 거예요. 얘기만 했는데도. 그래서 이런 게 가정이 주는 안정감이던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가정도 또 배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만 해도 제 딸내미가 울면서 학원에서 왔어요. 그러면서 엄마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그러면서 막 울어요. 왜? 그랬더니 뭐 지난번에 수학 성적 뭐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수학학원 선생님한테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가 수학에 좀 자신감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애를 지도하면 될까요? 집에서 뭐 이렇게 상담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학원에 갔더니 얘야 힘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이. 근데 그게 얘는 너무나 창피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힘내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런 종류로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엄마는 눈치도 없고 뭐 그러면서 울기나 하고 뭐 이런 것들 사실 배신 많아요. 가정에서도 남편도 정말 꼴 보기 싫게 행동할 때도 있고. 근데 그 영역에서 다시 일로 왔을 때, 또 여러분 이거 지금 딸 집에 혼자 있거든요. 그 우는 딸 그냥 혼자 있어 그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만나면서 또 저는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또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영역이 사실은 서로를 방해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직업에 따라서 제 직업이 좀 어느 정도 자유로우니까 가능한 거기는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럴 것 같지 않은데도 방법을 찾아내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뜻이 있으면은 그래요, 방법을 찾아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권하고 싶습니다. 뭐 세상을 이렇게 험난한 전쟁터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 편을 하나 업고 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나를 업어주는 남편을 같이 함께 전쟁터에 나가는 기분? 너무 센가요? 때로는 가정이 전쟁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가정보다는 바깥의 전쟁터를 준비하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결혼이라는 것이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